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첨단 기술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한 경제 안보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디지털 세상에 숨겨진 약점, 그 아킬레스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복잡한 공급망 얘기 같지만 사실은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걸 움직이는 진짜 비밀 재료, 그게 과연 뭘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반도체, 그러니까 실리콘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그게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녀석들, 핵심 광물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에요. 이게 바로 현대 산업을 떠받치는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레고 블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요한 재료들을 우리가 얻는 과정에 아주 신박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필수 공급 라인이 예전처럼 그냥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갈등, 서로 자기 나라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막 얽히면서 공급망 분절화라는 아주 거대한 경제적 위험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현실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인데 동시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나라. 네,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숫자들, 이게 한국 경제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노트북 케이스처럼 가볍고 튼튼한 제품 만들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디서 사오냐? 무려 95.7%를 단 한 나라, 바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다음 볼까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죠. 전기차 모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네오디뮴 자석인데요. 자, 의존도 86.6%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꿈꾸는 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그 운명이 사실상 한 나라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런 패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돼요.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망간, 이것도 80.8%입니다. 이제 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시죠? 한국의 첨단 산업이 지금 얼마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네, 바로 이 차트가 모든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 그러니까 배터리나 반도체에 꼭 필요한 광물들 대부분을 중국 한 나라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리튬이 78%, 코발트도 57%가 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데이터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그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긴장감을 좀 확 높여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뭘 했냐면요. 만약에 이 공급이 갑자기 뚝 하고 끊기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석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만약 이 공급망이 무기가 된다면?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보고서는 감히 이 질문을 던졌고 그 타겟으로 히토류를 딱 지목했습니다. 결과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히토류 공급이 딱 끊기는 순간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 부품 수출이요, 하루아침에 24.2%가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많은 일자리, 수많은 기업들이 순식간에 휘청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파장이 산업 하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국의 실질 GDP가 0.89%나 주저앉을 거라고 예측됐어요.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광물 하나가 나라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증명된 셈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다른 광물들이 끊겼을 때 충격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게르마늄이나 흑연도 타격이 상당하죠. 하지만 보세요. 히토류가 주는 충격은 이건 뭐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해결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사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전 세계적인 과제, 일종의 자원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 표를 보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보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주요 경제권들이 이 공급망을 지키려고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거든요.
이유는 우리 땅에서 직접 캐고 만들자는 목표를 법으로 정했고요. 미국은 친구들끼리 뭉치자면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어요. 한국도 2030년까지 특정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걸 역으로 이용하죠. 수출을 통제하면서 이걸 하나의 강력한 무기,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지금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 왕이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무조건 더 싸게, 더 빨리 만드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절대 끊기지 않는 안정성, 이 회복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그 해법은 뭘까요?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게임 플랜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24시간 감시하는 레이더를 제대로 갖춰야 하고요. 둘째, 기업들이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도록 공급선을 여러 곳으로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편,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쓸데없이 중복 투자하는 걸 막고, 마지막으로 넷째, 아예 새로운 자원을 함께 찾아 나서는 글로벌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고서가 제안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긴 이야기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그냥 기업들의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국가의 생존이 걸린 경제 안보의 문제다.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너도 나도 자기 나라 공급망을 지키겠다며 경제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릴 때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누려왔던 이 자유로운 글로벌 무역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